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포토샵에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런 기능일 텐데요. 네, 오늘 그 강력한 기능을 가진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토샵을 구독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타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설치를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느 포토샵 화면하고 다를 게 없죠. 다만 강력한 기능이 탑재된 그런 UI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됐던 파이어플라이에서 나왔던 이런 기능이에요. 포토샵에서도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파이어플라이 데모 영상에서도 이런 기능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왔었죠. 자, 보면은 어떤 영역을 칠해주고 거기에 어떤 요소들을 넣거나 아니면 배경을 바꾸던지 모자를 바꾸던지 원하는 어떤 자기만의 느낌대로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 기구가 떠 있고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기능들을 포토샵에서 살펴볼 건데요. 기존의 데모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 기술들이 크게 또 놀랍진 않으실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또 숨어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셀렉션 툴을 사용할 건데 라sso 툴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도 되고 경우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라sso 툴을 지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이러한 바위들 사이에서 길이 있죠. 이거를 물로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자, 이렇게 셀렉션이 됐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능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데요. 바로 이제 제너레이트 필입니다.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다 문구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상의 변화를 이 문구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리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장감을 위해서 해보지 않았던 것을 영상에서 같이 담아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강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원하시는 거를 클릭해주면 다른 변화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만약에 또 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블루 리버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의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또 생성이 되었고요. 총 6개의 예시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 리버가 되어 있고 이거는 붉은색이 또 만들어졌네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딱 처음 보면은 이게 그냥 원래 이런 이미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다른 또 예시를 통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이미지 안에 어떤 요소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제너레이트 필을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여기다 저는 고래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고래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보면 3가지를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이거는 별로고요. 요거는 좀 괜찮은데 아마 섀도우를 좀 하면 물 안에 있는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네, 좀 더 원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깊은 물은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낫네요. 네,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미지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고 퀵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얼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대략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셀렉션 툴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선택 반전이 되면서 이 선택한 거 외에 영역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선택 영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스킹 기능으로 이 부분만 선택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색조, 변화 등등등 해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것도 어떤 색으로 채우거나 컨텐트 어웨어 필로 다른 내용을 채우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시 셀렉트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인물을 선택을 해보는 거죠. 인물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을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선택이 됐죠. 이제 배경을 바꿀 건데요. 그럴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반전 영역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배경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 단일한 배경을 숲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빛하고 그런 부분들이 달라서 좀 어울리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AI한테 기대해보죠. 네, 이미지가 바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보통 이제 합성 같은 경우는 인물하고 배경이 이제 찍는 환경이 달라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두 번째 볼까요? 와, 이건 정말 미친 기능인 것 같네요. 이거 만들면서 지금 잠깐 소름이 돋는데요. AI한테 좀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사막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다가 뭘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처럼 셀렉션을 통해서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에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물웅덩이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물웅덩이 한번 넣어주고 제너레이트를 해볼게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물방울이네요. 이건 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인위적이네요. 이게 원한 건 아니지만 예, AI에 좀 기댔던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 사들어들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또 계속 하기는 그렇고 다른 또 이미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자동차를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자동차 객체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네, 보면 자동차만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보면 뒤에 부분이 좀 선택이 잘 안 되었네요. 확대해서 퀵 셀렉션 툴을 통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선택을 해줄게요. 네, 과연 이렇게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필을 눌러주고 아무 프롬프트 입력 없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가 사라졌네요. 그쵸? 자,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형태가 조금 남아있네요. 첫 번째가 좀 마음에 들고요. 이런 바퀴 약간의 흔적 부분들은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생성을 통하면 또 다른 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우리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생성을 해준 것 같아요. 보면 뒷 배경이 너무나 잘 살아있고 이거 정도야 리무브 툴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자, 기존 이미지는 이거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쵸?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또 AI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놀라운 기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흙이 떨어지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또 바꾸거나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없애거나 그런 기능을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할 건 뭐냐면은 자, 이제 크롭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크롭을 눌러주고 캔버스 크기를 늘려줄 건데 과연 AI가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사각형 선택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Generative Fill 기능이 나오죠. 자, 눌러주고 아무 프롬프트 입력 없이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또 Generative Fill이 또 감탄을 하게 만드네요. 원래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죠? 자, 두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 네, 이것도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쵸? 너무나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확대해봐도 너무나 멋집니다. 저는 이번 포토샵에 탑재된 신기능 중에서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AI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좀 화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보면은 아무래도 512 사이즈로 이 모델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상도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사실 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아웃페인팅 기능으로 이런 배경들을 더 늘려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바로 크롭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한번 늘려보고요. 자, 그럼 단축키 M을 눌러서 사각형 선택 툴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아무 프롬프트 입력 없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아쉽게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베타 앱이다 보니까 이 생성하는 이미지들이 어떤 서버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AI가 판단해서 이 이미지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야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규칙 위반했다고 해서 더 생성을 해주지는 않네요. 자,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대략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음란물 또는 노골적인 과도한 노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심하라고 하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미지적으로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과도한 노출은 아닌데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 AI 기능은 베타 버전이지만 생성된 모든 출력은 개인용이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나 모르겠네요. 노출이 어느 정도 이것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AI가 정말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크롭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를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을 눌러서 자, 사각형 툴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할게요. 네, 이거는 액자를 그대로 연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크롭 기능을 활용해서 좌측에 창문이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창문이 이게 연장되어서 넓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지저분한 부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부분 때문에 같이 이걸 해석해서 여기 만들어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건물들도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질감이 많이 없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아웃페인팅을 통해서 배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다리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해보진 않았는데요. 자, 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만들어줄지. 설마 다리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미지가 나왔고요. 아래 이미지가 어둡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다리가 만들어졌네요.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너레이트 필 이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테스트하는 걸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기능 말고도 또 여러가지 해보면 좋은 기능이 있을 텐데요. 계속적으로 포토샵에서 좋은 기능들을 이렇게 베타 앱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식 앱에 탑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좀 노출이 있거나 그런 경우 조심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포토샵의 놀라운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